먼지 쌓인 피아노 위로 희미한 햇살이 사선으로 드리워졌다. 건반은 침묵한 지 오래였다. 박은혜 여사, 72의 그녀는 창밖으로 지는 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대한민국 중소도시 제이시의 번화가였던 이곳도 이제는 쇠락한 구도심의 풍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는 도시의 시간처럼 더디게 늙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출 뿐 각자의 삶에 바빴다. 적막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유일한 낙은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이었다. 젊은 날 피아니스트를 꿈꿨으나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던 아쉬움은 황혼요배 고독과 함께 더욱 짙게 그녀를 감쌌다. 그러던 어느 날 외로움을 달래려 가입한 황혼의 길동무 찾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지훈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게 되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이었다. 그가 박 여사의 짧은 감상글에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혹시 예전에 음악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둘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박 여사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다. 오늘 제이씨는 날씨가 어떤가요? 이곳 서울은 하늘이 참 맑습니다. 박 여사가 좋아하는 쇼팽의 야상곡이나 브람스의 간주곡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때로는 윤동주나 김소월의 시구절을 나지막이 옆조리는 듯한 음성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배우처럼 감미롭고 차분했다. 박 여사는 그 목소리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외롭다는 말로 박 여사의 경계심을 스르르 녹였다. 박 여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뛰는 설렘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느꼈다. 특히 서지훈은 박 여사의 피아노에 대한 과거를 정확히 짚어냈다. 은혜 씨의 그 섬세한 감성은 분명 아름다운 연주를 하셨을 거예요. 혹시 그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의 말에 박 여사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서지훈에게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 남편과의 소박했던 추억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서지훈은 언제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박 여사에게 서지훈은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 삶의 마지막에서 만난 깊은 이해자이자 어쩌면 마지막 로맨스의 상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가 깊어진 지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 서지훈은 조심스럽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가 서울에서 작게 운영한다는 예술가의 작은 서재라는 북카페 겸 갤러리가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은혜 씨. 하지만 은혜 씨 외에는 이런 부탁을 드릴 분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아주 잠시만 한 200만 원 정도만 도움을 주실 수 없을까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묻어났다. 박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만 만난 이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서지훈이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와 그에게서 받은 위안이 그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렇게 속 깊은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랴. 박 여사는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 중 일부를 꺼내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서지훈의 거듭된 감사 인사에 그 불안감은 이내 희미해졌다. 그러나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서지훈은 돈을 갚지 않았다. 박 여사가 조심스레 안부를 묻자 그는 더욱 심각한 표정의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번에는 해외에 유학 간 외동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북카페 문제까지 겹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은혜 씨,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만큼은 염치 없지만 500만 원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이미 200만 원을 보낸 터라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그 돈마저 영영 잃게 될 것 같다는 초조함이 밀려왔다. 서지훈은 매일같이 딸의 상태를 전하며 그녀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박 여사는 결국 또다시 돈을 붙였다.
그 후로도 서지훈의 금전 요구는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다. 투자 사기를 당해 복구 자금이 필요하다, 어머니 제사 비용이 모자란다 등 이유는 다양했고 요구 액수도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점점 커져갔다. 박 여사는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노후 자금까지 야금야금 그에게 송금했다. 가끔 의심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지훈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 애틋한 말로 박 여사를 안심시켰다. 은혜 씨마저 저를 믿지 못하시면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혹은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기면 제가 은혜 씨를 제이 씨의 그 어떤 부잣집 사모님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함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요. 달콤한 약속에 박 여사는 또다시 흔들렸고 그래 이 사람만은 진짜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유일하게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오랜 친구 김정숙 여사는 박 여사의 변화를 눈치챘다. 안색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통화 중에도 뭔가 불안해 보였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다. 은혜야,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서지훈과의 관계를 살짝 내비쳤다. 정숙은 대뜸 얼굴도 한번 안 본 사람한테 뭘 그렇게 깊이 빠져? 요새 인터넷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며 펄쩍 뛰었다. 박 여사는 정숙의 말이 야속하게만 들렸다. 자네는 몰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데. 그녀는 오히려 서지훈을 두둔하며 정숙과 언쟁을 벌였고 그 후로는 정숙의 전화도 피하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우리 사이를 이해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 없어요, 은혜 씨. 그들은 당신의 행복을 질투하는 것뿐입니다. 라며 교묘하게 박 여사를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박 여사는 점점 더 서지훈에게만 의지하게 되었다. 박 여사가 서지훈에게 만나자고 조르기 시작한 것은 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붙인 후부터였다. 지훈 씨, 우리 언제 한번 직접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해야지요. 그녀의 간청에 서지훈은 처음에는 저도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은혜 씨. 드디어 은혜 씨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겠군요. 라며 감격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박 여사는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뒤지고 미용실에도 다녀왔다. 그러나 약속 당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서지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지방에 계신 노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요한 계약건으로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등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실망감에 휩싸였지만 그의 눈물 어린 사과와 다음번에는 꼭 만나요. 제가 모든 것을 보상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약속에 또다시 희망을 걸곤 했다. 그런 일이 서너 차례 반복되자 박 여사는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접는 대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받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지훈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아파트에는 이제 깊은 한숨과 희미한 기대감만이 감돌았다. 시간이 흘러 박 여사의 통장에는 이제 100만 원도 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지훈에게서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 씨,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그가 말한 것은 해외의 유망한 예술품 투자건이었다.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인데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은혜 씨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담보로 딱 1억 원만, 정말 딱 1억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이 투자로 몇 배의 수익을 내서 당장 은혜 씨 빚부터 다 갚고 우리 두 사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이씨 바닷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은혜 씨가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으며 그렇게 살아요, 우리. 박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남은 전 재산, 아니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히라는 말에 정신이 아찔했다. 하지만 서지훈의 간곡한 호소와 그가 그려주는 달콤한 미래는 그녀의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이것만 성공하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지훈 씨와 함께라면.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으로 지새웠다. 그의 메시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를 재촉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결국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찾았다. 아파트 담보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듣는 내내 그녀의 손은 초조하게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잠시 기다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의 눈에 은행 고객 대기석에 놓인 신문 한 부가 들어왔다. 무심코 집어든 신문의 사회면 한 구석, 노인 상대 온라인 로맨스 스캠 기승, 주의 요망이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눈에 박혔다. 기사 내용은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 감성적인 대화로 신뢰 구축, 소액으로 시작해 점점 커지는 금전 요구, 다양한 핑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이나 함께 살 집을 마련하자는 미끼로 거액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까지. 박 여사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손에 든 신문지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기사에 나온 피해 사례의 남자가 서지훈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 씨는 다를 거야.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때 마침 김정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여사가 한동안 전화를 피하자 걱정이 된 것이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에게 신문 기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혜야, 내가 진작부터 이상하다고 했잖니. 혹시나 해서 내가 전에 얼핏 말했던 그 사람 프로필 사진 내가 아는 젊은 애한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다. 그거 이름도 없는 외국의 단역 배우 사진이더라. 그것도 10년도 더 된 사진을 도용한 거래. 정숙의 말은 박 여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았다. 그 온화하고 지적인 미소, 그 다정한 눈빛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박 여사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여사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은행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익숙한 안내 음성만이 반복되었다. 그가 활동하던 황혼의 길동무찾기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의 아이디는 이미 탈퇴한 회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동안 주고받았던 수백, 수천 개의 메시지들. 사랑과 위로,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정교하게 짜인 독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박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텅 빈 아파트에는 그녀의 절망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이 남긴 소중한 유산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나마 진실이라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마저도. 박은혜 여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텅 빈 아파트의 정막은 이전보다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김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박 여사의 집을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도 한참이나 인기척이 없자 정숙은 문을 두리며 애타게 그녀를 불렀다. 한참 만에야 힘없이 열린 문틈으로 보인 박 여사의 모습은 처참했다. 헬쑥해진 얼굴, 캬한 눈,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정숙은 말없이 박 여사를 부엌 식탁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박 여사는 친구 앞에서 지난 몇 달간의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모두 털어놓으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정숙의 도움으로 박 여사는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젊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어머님, 이런 온라인 사기는 범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합니다. 라는 절망적인 말을 덧붙였다. 박 여사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박 여사는 여전히 깊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정숙의 꾸준한 방문과 위로 덕분에 아주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다. 정숙은 가끔 그녀가 좋아하던 팥죽을 쑤어다 주기도 하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